의문 타파, 여러분의 의문점을 해결해 드립니다. 조기준, 김흥태 하프타임 시간입니다. 매니저님들과 함께 직접 소통하고 싶은데 못하셔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죠? 저희가 직접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의문점들 마구마구 올려주시면 선물해서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의문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투세 토론회, 증시 방향 바꿀까? 지금 금투세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밸류업 지수도 오늘 발표가 되는데요. 오늘의 주가 행방 어떻게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2차 전지 가고 반도체 쉴까?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2차 전지 3% 넘게 거의 4%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2차 전지가 반도체 자리를 꿰찰 수 있을지도 여쭤볼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정학적 이슈, 석유, 방산, 주가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군사적 충돌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데요. 과연 석유와 방산주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나와주세요. 네, 금쪽 같은 내 종목 어떻게 지켜야 되나 그게 고민이시라면 지금부터 두 매니저님과 함께하면 되겠습니다. MBN골드의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먼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도 궁금증부터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과 정말 소통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요즘 그게 좀 안 되는 물리적인 게 있어서 저희 댓글 시간을 통해서 많이들 문의해 주시고 실시간으로 소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금투세 토론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관련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어제 일단 김흥태 매니저님은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토론회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1차적으로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어때요? 여전히 그 의견 동일하십니까? 네, 아직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금투세 토론이 진행되고 있죠. 저도 잠깐 이제 시청하고 왔는데 네. 뭐 아직 뭐 특별한 뭐 기조연설 게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겠지만은 이제 금투세 때문에 시장이 악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금투세가 유예되고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금투세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시장이 이게 휘청인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 일단은 금투세 때문이라고 지금 다들 이렇게 발상을 하고 있겠지만은, 만약에 금투세가 유예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로서는 뭐 단기적인 짧은 상승은 나오겠지만 큰 틀의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바꿔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맹점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금수태 토론으로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업종별로 차별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볼만한 업종이 있다. 어제 간략히 좀 소개를 주셨잖아요. 어떤 업종이 있을지 좀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금투세 때문에 이제 시장이 11월 때 하락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위안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상승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오늘은 이제 유예를 간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10조, 9조, 8조에서 10조 정도의 그 엔캐리 청산으로 인해서 어제도 7천억, 오늘도 지금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매도하고 있는 와다나베 부인이 나간 자리를 과연 우리 슈퍼 동학개미 분들이 채울 때 어떤 종목을 살 건지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빠졌고 그다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가장 이제 수익을 이제 이번에 금투세가 유예됐을 때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바이오의 대장인 삼바와 유한양행이 이제 세 종목을 가장 이제 수혜가 예상을 하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조금씩 시간을 두고 차츰 낙수 효과에 의해서 반등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반도체가 쉬고 있는 자리에 2차 전지의 존재감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이 핑퐁 게임처럼 아니면 때로는 같이 시장을 주도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오늘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약바이오가 완전 뒤처지고요. 2차 전지가 제대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어떤 게 있어요, 흥태 매니저님?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 조정을 받고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금력들이 이제 순환매를 돌리면서
벡터로 이동하지 않았나라고도 보고 있고요. 일단은 시장에 대해 주도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주도 업종이었던 2차 전지에서 제약바이오로 옮겨다 보니까는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강한 흐름이었던 거는 맞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와중에서 오히려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이 강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제 양산 기대감으로써 아마 시장에 대한 끌어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완벽하게 변환되면서 이제는 2차 전지가 또 한번 강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까지 또 더해준다라고 하면은 이번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부터 하반기부터 실적이 좀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뭐 접근해봐도 나쁘지는 않겠지만은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물량을 모아가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지수를 끌어당기는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맞습니다. 아직까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남아있는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보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비중을 줄여놓는 자리에서 이제는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을 조금 더 관심 있게만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보여지니까 지금까지 시속 게임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추세는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한데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더 잘 갈 것은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제가 해석해도 돼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가 강한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상승하고 나서 한 10월에서 11월까지만 바라보고 그 이후부터 2차 전지 쪽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제는 0.8% 하락하고요. 리가캠바이오가 2% 하락입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전략은 그럼 어때요? 저는 알테오젠이나 리가캠바이오 이런 ADC 플랫폼 갖고 네. 있는 기업들은 지금 자리는 매도 자리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알테오젠은 아직까지 좀 나와 있을 공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본다고 하면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매도보다 잠깐 좀 쉬어가는 조정 장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보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2차 전지가 가고 반도체가 쉴까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주셨을지 궁금해요. 사실 앞서서도 삼성전자에 대해 꽤 긍정적인 의견을 주셔서 반도체가 쉰다라는 거에 동의하실지부터 궁금한데요. 이제 반도체가 뭐 못 가고 있는 상황은 지금 이제 외국계에서 이제 엔케리 청산에 의해서 이제 수급이 아직까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는 올리기 어렵죠. 기관들이 오늘 이제 2차 전지를 사고 있는 거는 테슬라가 이제 5% 이상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2차 전지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공매도, 숏스퀴즈, 이제 뭐 반등, 뭐 매수를 위해서 상승하는 것보다는 이제 매도 때렸던 거를 청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2분기까지도 실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두 회사 합쳐서 16조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근데 3분기도 지금 현재 무역 수지가 긍정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를 지금 현재 먹여 살리고 있고 수익을 거두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안 올라가고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엔케리 청산 자금 관련해서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들 결국에는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반도체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약과 2차 전지가 약간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건 네. 맞아요. 근데 2차 전지가 쉬면 또 제약 바이오가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서 반도체는 지수 상승을 이끌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하나만 이슈를 더 볼게요. 시청자분이 오늘 나온 뉴스 속보로 궁금증을 남겨주셨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군시설을 공격했다라고 지금 주장은 하고 있지만 민간인 피해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죠. 이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는 쪽이 당연히 방산일 거고요. 석유 관련된 쪽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이게 어제 해운주가 급등 후에 오늘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방산주는 또 상승을 하고 있고 두 섹터의 엇갈린 움직임 어떤 판단이세요? 해운주는 제가 생각에 이제 미국에서 지금 현재의 이제 항만 관련해서 노조들이 이제 파업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잠깐 올렸던 것 같고 석유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승세는 제가 보면 굉장히 짧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헤즈볼라랑 이스라엘의 싸움은 오래됐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작하는 시기 뭐 이제 1년이 넘어서고 있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재료 노출이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신선한 재료가 아닐 때는 단기적으로 이제 오전장에서 잠깐 올렸다가 오후장에 빠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재료가 노출됐다. 단기적으로 보자라는 의견이고요. 김용태 매니저님은요. 이게 근데 지정학적 이슈가 너무 오래되고 있고 좀 잊혀질만 하면 튀어오르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방사는 좀 볼만하지 않을까요?
방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LIG 넥선이라든지 현대로템에 대한 수주가 내용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서는 워낙에 또 강하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은요. 일단은 천연가스라든지 국제유가 관련된 기업들은 이미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단발성으로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저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짧게 뭐 측면에서 뭐 하루 오늘 사서 오늘 팔고 뭐 이런 전략보다는요. 일단은 계절성 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겨울 관련돼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계절성 요인에 대한 이런 이슈도 남아있으니까요. 그 점을 좀 비롯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단기적 관점으로서 한 2, 3일 거래 두고 보시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직까지도 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에 대한 전쟁 관련돼서도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올 때마다 항상 올라가는 종목들이니까 그 전에 매수했다가 그 후에 파는 전략으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정학적 이슈와 관련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가 됐어요. 단기로 대응하자 이미 좀 반영이 됐다라는 의견입니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은 매일처럼 이어집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두 분 방송하기 직전까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의견을 받아볼 수 있게 전략 세워볼 수 있게 준비할 테니까 내일도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절반 정도 증시가 지나가고 있고요. 남은 절반은 어떤 전략에 유효할지 두 분의 각각 공략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